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SNS 배우러 다니고 월요일부터도 130만 원짜리 강의를 좀 배우러 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스타디 오아 페르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뭔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마지못해 억지로 하기보다는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유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학이라면 자기 거로 만드는 게 습이에요. 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걸 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걸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이런 얘기 하세요? 수업 끝나자마자 매점에 화장실에 뛰쳐간 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얘기하세요. 선생님 45분 동안 수업인 거를 1분, 2분 동안 쫙 훑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된대요. 1분, 2분 동안 정리가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거로 만드는데 위에, 어머님들 위에 새가 양 날개가 있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1, 10, 100이 있잖아요. 100에서 1을 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익힐습이란 건데 새가 둥지에서 날개를 하자면요 100번 이상 연습을 해야 되고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날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100번 이상 근육을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공부가 중요한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거, 익힐습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어머니들 애들이 자기 거로 만들 틈도 안 주고 막 이거 하고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여기 가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문자에 입구자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하면 why, study how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어문점을 가져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공자 가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공자, 공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인, 마이스터, 공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공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말로만 공부하지 실제로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공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의 부자가 이 부자래요.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늘 천자하고 이렇게 뚫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공부라는 것은 무작정 맹목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원리와 일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도 이렇게 학습법 관계에 이렇게 배우는데 나름대로 학이라는 것은 공부한 것을 자기 거로 만들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그 다음에 왜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자. 그 다음에 노력하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치를 다져가자.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원리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강사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어머님들 찍으시는 분 별로 없던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원리라든지 그런 걸 아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 교재에 없는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까 앞에 강사님도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 이런 게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 왜 공부하니? 물어보면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한다고 그러거든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를까?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공부를 못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선택 범위가 넓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선택 범위가 넓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자기주도 학습 앞에 강사님께서 얘기했는데요. 결국 공부란 거는 자기가 스스로 남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참여 요구에서부터 목표 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 평가에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평생 e-learning이라든지 평생 학습하는 사람들이 자기주도 학습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학습자 참여 이것도 자기가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 과정이 다 정해진 거잖아요. 목표 설정.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선정 이런 것도 자기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교육의 전 과정에서 뭔가 하면 자기 거로 만드는 노력이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를 잡고 그에 맞춰서 난 뭘 하겠다 이런 잡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방법은 뭔가 하면 일단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것 앞에서 목표와 니드라고 하는 욕구예요. 욕구. 자신의 학습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거 이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학습,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거죠. 앞에 강사님께서 얘기했는데 스마트 학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앞에 강사 어떤 얘기했는데 스마트 학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하면 여기 비슷한 건데요. 목표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 나는 중간고사 지금 기말고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 기말고사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말고사 때 엄마한테 약속하는 거죠. 나는 기말고사를 잘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중간고사보다도 평균 점수를 5점을 올리겠다. 어느 게 더 현실적일까요? 예, 그 다음에 또 나는 무작정 공부를 잘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3학년 2학기 때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최소한도 나는 몇 등급이 되겠다. 예를 들어 나는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최소한도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나름대로 그냥 무작정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보다는 언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SMA 할 때 S는 뭔가 앞에 강사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M은 뭔가 하면 숫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A는 뭔가 하면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지향적이 되겠다. 그 다음에 R은 뭔가 하면 여기에 현실적이겠다. 그 다음에 T는 뭔가 하면 언제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어머님들 이제 부모님들 우리 고시문에 받았을 때 가정통치문에 받았을 때 제목이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였죠.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 해가지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정리하면요. 결국 애가 공부에 재미를 느껴야 돼요. 흥미를 느껴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보다도 부모님들이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해죠. 아까 앞에 강사님께 얘기했듯이 거기 가보니까 제과점을 가보니까 프랑스어가 많으니까 애가 프랑스어를 하게 됐다잖아요. 반기문이 왜 영어 공부를 그냥 반기문 영어법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영어를 통째로 외운 거예요. 반기문이 충북 음성서 돼지 키우면서 컸잖아요. 그 초등학교에서 충주 비료공장 기술자 와이프들한테 가서 영어를 배울 때 다른 아이들은 영어를 건성으로 배웠지만 반기문은 목표가 있으면 흥미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흥미, 욕구 이것을 자기주도 학습하면요 이게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3 되면 수학 문제 몇 문제 푼다 그랬죠? 하루에 100문제 풀어야 돼요. 그 100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푸는 방법 가르쳐줄까요? 쉬는 시간에 땡치고 애들 매점 가서 놀잖아요. 그 시간에 딱 땡치만요 뭐 하는가 하면 딱 배운 거 복습 1, 2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집을 꺼내가지고 그 딱 한 2분에 한 문제 풀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선생님이 땡 치면 선생님 문 열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그럼 땡 치면 선생님 교무실에서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럼 교무실에서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오늘 또 선생님 학생한테 그래서 오늘 너 옷이 이쁘다 등등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수업 시작하는데 한 2, 3분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3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럼 고등학생들이 8시간 하니까 24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야자 시간에 풀고 아침에 5시간에 풀면 하루에 100문제 푸는 게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100문제씩 풀고 1년에 수학 문제 10,000문제 풀고 이런 과정을 중학교 때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습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서서히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 대학 가는데 아까 집중력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가능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올리겠다. 이런 나름대로 자기 어떤 목표랄까 이런 게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에요. 공부, 그래서 2등 아이들은 1등 할 때 좀
뭐랄까 하면 그 열등감이랄까 그런 것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신감이에요. 공부라는 건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몸을 돈으로 따지면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청담동에서 이 하나 했는데 3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럼 이가 28개, 2만에도 8,400 들었어요. 근데 이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8,400이지만 실제로 음식 먹는 거 따져보고 이가 없으면 얼굴이 이상하고 말을 안 되고 따지면 이 하나당 3,200이에요. 3,000만 원. 그럼 이만 해도 8억짜리예요. 제가 이가 8억짜리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같아요? 거의 100억 정도 하는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 어머님 애들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100억짜리 애가 소중합니까? 소중 안 합니까? 소중하죠. 그런데 그 소중한데 아이들은 나는 안 돼 하면서 어머님들 아이들하고 공부 못해도 키 작아서 이렇게 해도 어머님들이 애들한테 기죽이지 말아요. 그죠? 너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자신감이랄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빌 게이츠도 아침마다 체면을 건대요. 뭐랄까 하면 앉았어요. 넥타이를 부리면서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체면을 건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게 공부에 대해서는 특히 자신감이랄까 이런 쪽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이에요. 결국은 어머님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중학, 중3 때까지 공부 습관이랄까 이걸 갖춰야 돼요. 애들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제 별별 애들 다 들어와요. 고3인데요, 인서울 가고 싶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질문도 들어오는데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공부한 습관이랄까 그런 쪽도 하고 적절한 어떤 칭찬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사이트를 제가 했는데 부모님들 아이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실래요? 교재 보시면요 간단하게 우리 부모님들 자 47쪽에 보시면 이 유코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코넷. 자, 부모님들 이 사이트가 뭔가 하면 유코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신당동에 혹시 여기 신당동에 가면 2호선 전철역에 가면요. 한국 청소년 복지 상담 및 개발원이라고 그 정부에서 운영한 사이트가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유코넷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신당동에 있는데 거기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애들이 무료로 가입하면요. 이 애가 공부하는 습관에 뭐가 문제다 이게 나와요. 자, 우리 47쪽, 48쪽을 한번 보실래요? 47쪽에 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에 이 애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게 진단이 돼요. 그 다음에 48쪽으로 갈게요. 48쪽에 가면 그 애가 문제가 뭐다? 왜 그럴까? 그게 문제의 원인이 나와요. 애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게 48쪽에 나오고 딱 검사하면요. 이게요. 한 15분 검사하면 쫙 멋있게 A4 한 서너 장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습관이 뭐가 문제다 이게 나오거든요. 또 이제 그 밑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보면 학습 동기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검사예요. 두 번째 검사는 자 유코넷 요거 좀 적으실래요? 부모님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캡처해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 www.kyci.or.kr 그래서 청소년 전화번호가 뭐죠? 어머님들 청소년 문제 있을 때 전화하는 데가 몇 번이죠? 1318 13세부터 18세까지 그래서 1588 138 1318 하면 청소년 전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콘에서 가면 1318이라는 그 사이버 그 학습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각종 아이들이 어머님들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 문제와 관련된 상담 사례가 7천까지 사례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못할까 하면서 각각 들어가 보면 공부와 관련된 사례가 잘 나오거든요. www.kyci.or.kr 오늘 어머님들 애들 중간고사 끝났죠? 네, 시간적 여유가 날 때 뭐 애들 피자를 사준다면서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여기에 가입을 시키고 또 검사를 여기 가면 검사가 6가지가 있어요. 학습 검사